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AI 시대 스마트폰으로 날개를 달다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정상적으로는 네 번째 시간인데, 이제 강의로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거고, 이제 오늘은 이제 1등 비서 스마트폰으로 제대로 활용하기로 해서 AI 관련된 기능을 하려고 해요. AI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요 지금 이 여성 같은 경우도 AI로 지금, 이미지도 만들고, AI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이미지를 가지고 동영상으로 알아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미지를 비디오로,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짧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뭐, 특별히 뭐 만든 게 아니라,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 만들어줘 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짧게. 이게 스마트폰 보면서 사진 찍는 이런 장면을 연출해달라고 했더니,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 햇살이 들어오는 이 화실에서 사진 찍는 한국 여성을 그려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거고. AI가요? AI가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이런 영상 만드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또 수업을 할 건데, AI 오늘 배울 거에서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AI하고 대화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상담도 가능하고,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AI한테 이게 뭔지, 진짜 방금 말씀하신 VPN이 뭔지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도 해줄 거고, 이따 한번 물어보죠, 뭐 서로. 그래서 검색을 해봐도 되지만, 이제 물어보면 얘가 알아서 전 세계 데이터를 딱 통틀어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을 1등 비서라고 하긴 해요. 1등 비서라고 말하는데, 그 1등 비서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남들은 제대로 다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못 쓰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비서처럼 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그걸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비서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성 AI인 구글 제미나이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진짜 더 스마트하고 직관적인 경험을 할 수가 있고, 통합적인 그런 어떤 기능들이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 쓰고 있는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글 계정을 쓰고 있잖아요. 구글 계정. 근데 구글 계정을 쓰고 있는데, 구글 계정 안에는, 그 프로그램 안에는 이게 구글 어시스턴트는 비서가 있어요. 비서. AI 비서가 있어서 스마트폰에다가 너 얘를 불러서 뭘 해줘, 문자 보내줘, 뭐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다 가능해요. 그러면 내가 손을 대지 않고, 어시스턴트한테 뭐라고 불러요? 이제 제미나이야 이래 불러요? 아니 제미나이는 서로 다 별도 다른 거고, 어시스턴트는 오케이 구글, 뭐 헤이 구글,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그 과정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불러서 얘한테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는 여기서 했던 게, 나중에 헤이 구글 부르는 과정도 알려주신다고 하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뛰어넘는, 오히려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성 AI 기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질문하고 답만 얻어지는 어시스턴트하고 다르게 얘는 더 많은 것들을 생성하고 더 다양한 것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구글 거다 보니까 제미나이 상태에서 구글 어시스턴트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제어가 가능해요. 제미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턴트는 단순히 비서 역할만 했지만, 제미나이는 그걸 뛰어넘는 기능을 하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이 스마트폰 안에 제미나이와 어시스턴트는 통합이 돼서 하나로 합친다고 이렇게 뉴스를 발표했어요, 구글에서. 그래서 이제 어시스턴트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로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두 개가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구글 어시스턴트와 제미나이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특징들, 각각이 가지는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같이 실습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화면도 제가
주제와 키워드를 넣어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어 준 거예요. AI가. 이런 거를 이제 AI가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편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와 제미나이, 실제로 나만의 이제 AI 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 어시스턴트는 문자 전송에게 구글에게 이런 것들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락처 전화해서 전화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헤이 구글 이렇게 불러서 엄마한테 30분 늦는 문자 해줘. 그러면 얘가 알아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문자 보내요. 지금 번호까지 다 찾아서 내 스마트폰에서 찾아가지고 찾아서 그 엄마라는 단어가 된 문자를 연락처를 찾아서 그 문자를 보내는 거죠. 자기가 타이핑까지 다 해서 보내는 거죠. 네, 보내는 거죠. 그죠. 운전 중에 해도 되는 거고 손 안 쓰고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기능을 더 뛰어넘는 게 바로 제미나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명령어들이 있으니까 이런 명령어들을 오늘 같이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AI 진화, 비서의 진화가 바로 구글 어시스턴트와 이제 제미나이 비교를 해보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AI 비서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고, 바로 제미나이로의 어시스턴트가 제미나이로의 진화는 바로 AI 기술의 혁신적인 도약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시스턴트가 제미나이하고 두 가지 비교해 보면 진화가 완전히 너무나 멋지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AI 질문에 관련된 거, 내가 뭐 검색이라든지 어떤 대화를 나눈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챗 GPT를 써도 되지만 제미나이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유료도 있어요. 유료도 있지만 무료임에 불구하고 상당히 뛰어난 기능을 생성 AI를 하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성형 AI 기능입니다. 그래서 챗봇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어시스턴트와 제미나이를 보게 되면 어시스턴트는 단순한 음성 명령 기반의 가상 비서이고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일상적인 대화와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기에 다 모든 게 어시스턴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뭐 태블릿 PC에도 탑재가 되어 있고 구글은 다 되어 있어요. 선택이. 제미나이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따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신에 나온 폰들은 거의 제미나이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설치를 해줘야 되는 앱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앱을. 네. 그래서 최첨단 AI 모델 기반 서비스고요. 다양한 형식의 정보를 처리해주고 복잡한 추론이나 창의적 콘텐츠까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질문을 던지면 이런 거 찾아줬어.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시 질문을 해줘. 이렇게 다시 나한테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해주고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필요하니까 뭐 어떤 걸 계산을 해줘. 그 다음에 수학 공식을 넣어서 이런 수학 공식 풀어줘.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시스턴트 그런 기능까지는 얘가 안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사용자의 의도 파악도 하고 능동적인 지원까지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명령어만 내리면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명령어를 받았으니까 그걸 앞으로 또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도 질문할 수 있으니까 네가 다시 한번 질문해봐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챗 GPT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생성형 AI 전반 대부분 것들은 지금 AI 상담, 심리 상담까지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너무나 다양한 내 현재의 심리 상태를 AI한테 다 얘기를 해주면 얘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 방법을 상담사처럼 설명을 다 해줘요. 앞으로 그쵸. 네, 그쵸. 진짜로? 이따가 이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런 걸 해보시면 진짜 상담사 역할을, AI가 상담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 그 AI라는 거는 어떻게 도대체 그 많은 지식을 집약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까요? 나 그게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를 다 이제 쓴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위키백과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전 세계 인터넷 백과사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논문이 저장되어 있는 사이트에 있는 논문을 다 가지고 온다든지, 그 다음에 정보 기술이 들어가 있는 어떤 사이트에서 모든 기술을 다 가져온다든지,
웬만한 사이트에 있는 사이트랑 사이트는 다 얘한테 학습을 시키게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축돼 있는 요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지금 했을 때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나오는 거딱 이야기해. 그게 통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을 던져도 선생님이 제가 얘기를 던진 거 답이 나온 거하고 저한테 답이 나온 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네,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유사할 수는 있어도 똑같은 답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이용료를 주고 더 전문적으로 한다는 보통 2, 3만 원 정도, 그렇죠, 내죠. 20, 30불씩 주는 데는 더 전문적인 걸 주나 봐요. 그렇죠. 더 전문적인 기능이 들어가 있죠. 물론 제미나이도 유료를 하게 되면 프로 버전이 있어서 제안서라든가 그렇죠. 보고서 그 정도는 지금 무료 버전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기초 초안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는 초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그걸 갖다가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표적인 생성형 AI가 뭐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도 그거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챗GPT, 그 다음에 이제 코파일럿,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 그 다음에 클로드. 그럼 그게 다 회사도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기능도 다 틀려요. 그렇죠. 아니면 기능은 비슷한데 각각의 특장점이 다 틀린 거예요. 특징이 서로 있어요. 그래서 챗GPT는 전반적인 거 다 하고 있는 어떤 만능이라고 보면, 만능이 보면 제미나이는 또 제미나이대로 어떤 그런 창의적인 기능이 또 들어있고, 클로드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글을 써주는 그런 기능이 더 뛰어나고, 그 다음에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챗봇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얘는 논문 위주의 보고서를 잘 써줘요. 잘 찾아주고 논문 쪽으로 뭐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 그 다음 코파일럿은 MS 마이크로소프트 사건데 얘는 자기네 오피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안에 얘가 이제 유료 버전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얘가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든 엑셀이든 이런 것들을 쉽게 AI를 써서 코파일럿을 써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AI로. 그런 기능들이 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 챗봇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챗봇이 이제 그렇게 5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AI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 AI 전문적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영상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노래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게 이제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I 영상 업체도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빨리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만화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 더 특별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특장점이 다 틀린 거죠. 그러면 예술가들이 기본적인 자기 실력 외에 뭔가가 이 추상적이든 뭐 하여튼 아이디어가 나가 좋은 작품이 하나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고 싶은데 자기 한계를 못 벗어나잖아요. 그죠?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림도 뭐 그런 거를 제가 쟤들한테 질문을 하면 걔들이 뭔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번에 내가 멋진 그림을 그렸고 이거를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어떤 홍보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홍보 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슬로건이라든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어떤 그림 주제가 이런 방향이다. A라는 방향이니까 A라는 방향에 맞게 주제, 슬로건, 그 다음에 카피, 홍보 카피,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나한테 알려줘 하면 얘가 그쵸. 다 해주는 거죠. 다 제시를 한다. 그런 제시를 해주고, 이걸 만약에 보고서를 만들어줘. 보고서처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럼 그게 이제 그 인공지능 AI 아까 말씀하신 5가지나 정도 되는 애들한테 예를 들어 하면 다 틀리겠네요. 그렇죠. 다 틀리죠.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다 보면 나는 여기 제미나이가 좀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챗 GPT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아니면 뭐 클로드가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어느 한 가지만 쓰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걸 섞어서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다양한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챗 GPT 같은 경우가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회의를 하는데, 같은 질문을 던져도 나오는 답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브레인스토밍 같은 걸 하는 그런 회의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답을 얻어서 하나의 답으로 유추시킬 수 있게끔 하나의 결과물 나올 수 있게끔 서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다 여기 10명이 앉아 있다면 그 10명의 질문이 똑같이 질문을 던졌지만 챗GPT나 제미나이가 답을 해주는 거는 다 다르다는 거죠. 예. 그림도 다르고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림도 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서로 모아서 요약을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이 이제 요즘에는 업무 생산성 향상에 이런 AI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좋다는 거죠. 상당히 그게 뭐 예. 제대로 넓게 사용하겠네요. 그쵸. 예. 인간보다 더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202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 오픈 AI 챗GPT가 나오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생산성 향상 때문에 10명이 하던 일을 얘 혼자 시키고 나머지 9명이 해고되는 그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구치석이 많아졌었어요. 왜냐? 10명이 해도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했던 거고 한때는 네이버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종이 생기면서 그 사람한테 연봉 1억인가 이렇게 주는 그런 직원을 모집을 하는 사원을 모집한 적도 있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일만 하는 프롬프트 질문하고 그쪽에 지시만 하면 얘가 그걸 다 해서 그렇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얘가 딱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추되는 답이 다 다르다는 거죠. 단순하게 질문하면 단순하게 답해주고 진짜 상세하게 내가 질문을 던지면 상세하게 답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제미나이나 챗GPT나 이런 데 활용할 때 여행 계획 쓸 때 여행 계획도 단순하게 그냥 어디 여행 가는데 여행 계획 짜줘 이게 아니라 네? 질문을 잘하면 잘 나오고 더 상세하게 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여행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나는 2박 3일 여행을 어디로 갈 거야. 부산이라는 지역을 갈 거야. 그리고 첫날은 어떤 음식을 먹을 거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한식이야. 그래서 한식 관련된 음식으로 2박 3일 동안 맛집을 찾아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주변 관광지를 나는 이런 여행을 이번엔 좀 정서적인 차원에서 좀 이런 여행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여행지를 찾아주고 순서대로 가고 네, 그런 경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달라고 하면 얘가 더 상세하게 해주는 거죠. 단순하게 나 부산 2박 4일 여행 갈 건데 여행 계획 짜줘 던진 것보다 어떻게 만드는지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오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고 지울 제미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좀 이따가 실습 때 해보고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는 우리 스마트폰에 지금 AI 비서가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시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삼성 갤럭시 폰이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AI 비서가 따로 있어요. 빅스비라고. 예, 빅스비. 빅스비도 이 어시스턴트 하는 기능을 다 똑같이 다 해요. 그래서 내가 빅스비를 불러서 AI 비서를 불러서 이거 해줘. 문자 보내줘. 전화 걸어줘. 누구한테 뭐라고 해줘. 날씨 알려줘. 이렇게 다 질문 던지면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어시스턴트는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단순 질의응답, 명령 수행을 해주고 주로 음성 기반으로 해준다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창의성은 제한적이다. 근데 제미나이는 생성형 AI 다중 모드이고 복잡한 질문을 이해하면서 다양한 정보 처리를 가능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이미지, 음성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음성으로 얘한테 질문 던지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보내도 알아서 해주고 이미지를 넣어서 이걸 분석을 해서 시를 써줘, 에세이를 써줘 해달라고 해도 내가 멋진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좀 예쁘게 포장해서 포토 에세이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한테 에세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멋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적 사용자 이해 기반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텍스트 생성도 해주고 아이디어를 또 얘는 단순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지원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까지 얘가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내가 하나의 질문 던졌지만 이거를 자기가 답을 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도 더 좋은 게 있으니 그거에 대한 것도 질문 한번 해봐. 이렇게까지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저 구글 제미나이를 갖다가 이 앱을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같이 설치해 볼 거예요. 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는 기본에 충실한 AI 비서예요. 음성 인식 기술, 일정 관리, 스마트 홈 제어.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얘한테. 우리가 이제 IoT라고 하잖아, IoT. IoT 있어야 되잖아요. IoT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서 전자제품들이 이제 점점 그런 스마트 홈 제어하는 그런 제품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집안에는 홈 스마트? 옛날에는 IoT 기능이 필요했었지만 지금은 굳이 IoT 기능이 아니라 같은 계정이면 이제 연결이 돼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마트 홈 제어가 하는 게 LG나 삼성도 다 하고 있어요. 키친 이런 게 다 그렇게 가고 있나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서 핸드폰 하나만 갖고 집에 뭐 온도도 예, 그렇게 되게끔 이제 아마 점점 그런 기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는 진짜 생활 밀착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보 검색, 뭐 길 안내, 길을 모를 때 이런 길을 실시간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아주 쉽게 알려주는 거죠. 어디를 가고 싶은데, 그 다음에 번역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나 이런 콘텐츠를 내가 찾아서 재생도 해주고, 뉴스 같은 것도 찾아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 안에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다. 근데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하고 구글 제미나이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구글 어시스턴트만 쓸 필요 없이 제미나이를 설치하게 되면 두 개가 같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만 써도 다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다 사용한다. 예,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라는 거는 차세대 AI 비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인 LLM 기어 모델로 되어 있고 인간과 유사한 대화 흐름을 구현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보여 있고, 근데 멀티모달 입력을 해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다양한 형태의 입력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얘한테 내가 찍은 사진을 입력을 해서 보내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시를 써줘. 그러면 시를 써주고, 뭐 포토 에세이를 써도 포토 에세이를 써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미나이는 이미지 인식 분석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프로그램 코드, 프로그램 코드까지도 생성도 해주고, 그 다음에 디버깅까지도 찾아서 해줍니다. 그 다음 창의적 콘텐츠 생성인 글쓰기 아이디어 제안까지 내가 창의적으로 작업을 도와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지원, 맞춤형 학습 지원해서 나에 맞게끔.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잘 질문을 던지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얘한테 계속 학습을 시키면 제미나이도 나를 알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사람은 맨날 물어보는 게 이런 것만 물어보니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얘가 이제 나중에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아시는 강사님은 그걸 엄청나게 연습을 하셔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사진을 보내면 얘가 사진을 변형해 주는 게 이제 그렇게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학습을 시켜주는 거에 따라서 얘가 더 전문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어시스턴트는 이제 명령어라서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준다든지 오케이 구글이라 부르든지 이런 기능을 얘가 활성화하죠. 그 다음에 텍스트 일부 플랫폼에서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치나 스와이프로도 조작이 가능하지만 제미나이는 이런 앱 항상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메일에서 스마트 답장이나 요약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대화를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어쩌면 우리 갤럭시 폰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로 통합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가을에는 아마 오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구글 제미나이하고 계속 내가 말을 주고 한 1시간, 2시간, 5시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돼요. 아, 그래요? 그냥 얘가 계속 하셔도 돼요. 받아줘요. 계속요? 예. 그 다음에 라이브 채팅도 가능합니다. 24시간 계속. 네. 라이브 채팅도 가능해요. 단순히 내가 음성으로 명령어만 내릴 필요가 아니라 얘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가 가능한 라이브 채팅까지도 가능해요. 예. 지금도요? 지금도. 예, 지금. 예, 그게 가능해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그 뭐죠? 챗GPT 거기에서 이제 그 대화 상대를 남자로 설정을 하고 남자 친구로 했대요. 그래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 너무 친해진 거예요, 이제. 근데 같이 이제 이 친구가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 챗GPT 얘랑 너무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이름도 있어요. 이름도 있어가지고, 너무 가까워졌으니까, 밥을 한번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너한테 내가 밥을 한번 먹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먹을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 언제쯤이면 너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AI가 아마도 머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아마도 머지 않아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을 해서 얘가 소름이 확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분인데 걔한테는 이제 챗GPT는 남자로 설정을 해가지고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계속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그러니까 그 용도가 그거래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가족한테 할 수 없는 얘기도 있고 있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다 받아주는 거죠. 다 받아주는. 그리고 누구한테 소문낼 일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건너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AI한테 다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냥 다 얘기를 한대요. 그럼 그게 무슨 기록으로 이런 건 남아요. 남잖아요. 내 폰에만. 아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얘는 자료 수집인 거잖아요. 자료 수집이면 만약에 이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다른 데도 이렇게 떠돌지 않을까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핸드폰 내에는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장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계정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렇지 누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죠. 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계정에 남아 있는 것보다도 얘네 그 서버에 전체 서버에 다 남아서 이게 돌아다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얘네들 제 생각에는 챗GPT에서도 누가 와서 이걸 다 들여다보자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범죄가 됐다든가 인류가 됐다. 그래서 보자 그러면 다 나올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그죠? 예, 그거는 만약에 이제 계정에 있는 내용들은 있으니까 그거는 가능하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가 그쪽에서 좀 관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뭐 또 가공을 한다? 이거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정보를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사람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네? 이런 거를 많이 찾네? 또 이런 그림을 하네? 이런 영상을 얻으려고 하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얘가 가지고 있겠죠. 그 대신 서로 주고받았던 어떤 그런 대화, 개인 상담처럼 하는 대화를 그거를 이제 다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는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래요. 그건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고 친구하기는 좋겠네요. 그죠? 남하고 이렇게 말 많이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내 속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주고받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 상담사가 얘가 되는 거예요. 카운셀러 되는 거예요. 진짜 카운셀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지브리인가? 지브리 스타일. 그거를 하는데 저는 그거 할 때 그게 이렇게 제 사진이 뭐 이렇게 동양 이미지로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다. 그거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많이 쓰지는 말고 재미로 한 번만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화 내용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게. 자, 어쨌든 뭐 AI의 그 활용도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르겠고 그 답변이 걔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우리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활용에 이제 AI가 쓰고 있다는 일상생활에는 뭐 알람, 날씨, 캘린더, 뭐 얘한테 이제 알람을 알려달라고 무슨 날짜에 알람 알려달라고 무슨 시간에 알려달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날씨도 그냥 내일 날씨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뭐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일 날씨 정확히 파악을 해서 뭐 보고서를 써달라고 하면 얘는 이제 단순하게 알려주기만 하겠지만 제미나이는 어떤 그런 보고서까지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관리가 되고요. 뭐 정보 검색, 뭐 스마트 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생산,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AI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영화에서는 벌써 예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해봤잖아요. 제가 이제 이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제가 이제 처음 그게 놀랬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획기적이었던 기능이었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 82년도인가 그때 이제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가 거기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여장 변장했다가 들켜서 남장으로 이제 벗겨지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벽면이 그냥 벽이었던 게 창문이 되고 TV가 되는 그런 기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고글을 써서 VR 기능도 하고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날아다니는 어떤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전에는 70년대에는 만화 영화에서 스마트 시계, 그 시계로 통화를 하는 그런 게 만화 영화에서도 70년대 우리나라 만화 영화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그게 따지고 보면 30년, 40년도 채 안 돼. 50년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다 되어 있죠.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서울에서는 자율주행 버스가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운전기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이 이제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사람도 탔다고 그러대요. 그래요. 맞아요. 왜냐면 운행을 하니까. 타봤어요? 네, 그게 이렇게 긴 시내버스가 아니고 마을버스 있잖아요. 네, 짧은 거리. 네, 안 불안해요, 타보니까? 아니에요, 전혀. 뭐 지나가다가 서고 알아서 네, 타고, 네, 그렇죠. 사람이 오르고 타고 내리는 거 다 알고 자동으로. 그렇죠. 근데 그게 한참 됐어요, 저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타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작년서부터 나오는 차들이 거의 자율주행 차가 많거든요. 네. 그거는 제 차는 그 정도 기능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에 이제 크루즈 기능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빠져나가는 그 램프까지도 얘가 알아서 자기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타자마자 목적지만 이야기. 해놓고 내비게이션 설정된 상태에서 크루즈 기능을 설정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내가 이걸 잡지 않고 있어도 자율주행이 가능. 어떻게 해요? 잘 도착했다. 뭐 이게 자동으로 다 그게 설정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차 같은 경우도 크루즈 기능만 써도 앞뒤 차와, 예전에 크루즈는 그냥 속도만 똑같은 일정한 속도로만 달리는 기능이었다면 지금의 크루즈는 앞뒤의 차 간격까지 얘가 하고 속도까지 제어를 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00km를 세팅을 했어요, 크루즈로. 그러면 앞차 간격이 좁아지면 똑같은 100km 가면 갖다 받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앞차 간격이 좁아지면 100km를 하는 게 아니라 인식을 해서 속도를 줄여서 앞차 간격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하고 달려요.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그리고 다시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이제 속도를 올려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기능을 써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놀라울 건데, 근데 이제 알아서 이제 최근 차는 알아서 빠져나가기까지 하니까 자율주행. 기능 쓰실 때 핸들에 손 잡죠. 저는 잡아요. 저는 잡아야 돼요. 놓으면은 얘가 얘기가 나와요. 핸들을 잡으라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어쨌든 재밌어요. 진짜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어시스턴트 비서라는 게 이런 리마인더, 이런 알려줘, 이런 기능들을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 10시에 전화하라고 알려줘. 내일 아침 10시에 누구랑 미팅하자고 리마인더 해줘. 메모해달라는 얘기죠. 리마인더 한 내용을 다 보고 싶다면 리마인더 보자면 되고, 전화 걸어줘, 문자 읽어줘,
뭐 누구에게 뭐 가고 있다고 문자 보내줘. 이걸 내가 운전 중에 얘를 불러서 그냥 질문을 던지면 얘가 알아서 다 보내준다라는 거죠. 그게 전화기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얘기를 하는 거. 전화 오면 누구야? 전화 받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 IPTV들도 누구야? KT면 기가진이 TV 켜줘 하면 TV를 켜잖아요. 그게 얘가 이제 음성 인식을 해서 해주고. 근데 계산도 얘한테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뭐 100제곱미터는 몇 평인지 이런 것들을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칼로리, 그다음 음식 사진을 찍어서 구글 재미있는 음식 사진 찍어서 이 음식에 대한 칼로리를 계산해줘. 아니면 이 음식 사진을 분석을 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줘.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것들, 이런 알람 설정, 타이머 설정,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날씨, 이런 게임이 가능하고, 번역. 제미나인가요? 아니면 어시스턴트? 이건 어시스턴트인데, 제미나이에서도 이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미나이도 이 기능이 다 쓸 수 있고, 이런 걸 가능하고요. 번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알려달라고 해도 되고, 근데 지역에 대한 플레이스 정보, 이런 것들도 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달라고, 소리 좀 찾아달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제목,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얘한테 들려주고 찾아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어시스턴트가 해준다. 근데 선생님,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하는 게 네이버나 무슨 이렇게 검색창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그런 기능이, 왜냐면 그렇죠. 이 네이버에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내가 그 자료 검색하는 것보다 챗GPT로 검색하는 게 더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돼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내가 찾은 자. 왜냐면 일반 검색창은 검색만 해줄 뿐이지. 예, 맞아요. 그거를 내가 자료 정리가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네이버는 이제 클로바 X도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구글은 제미나이가 하는 거고, 이제 그걸 떠나서 브라우저에서 이제 챗GPT, 뭐 클로드, 뭐 퍼플렉시티 이런 사이트에서 이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검색을 하면 그 뭐 광고나 뭐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쫙 나와서 그렇죠.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잘못 제가 찾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AI로 이렇게 하면은 일목요연하게 아주 쫙 정리돼가지고 가끔, 그렇죠. 가끔 얘가 엉뚱한 답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완전히 100% 믿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게 AI를 쓰는 거냐면, 예전에는 검색에서 그냥 내가 찾고자 하는 검색을 찾으면 또 들어가서 봐야 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저기 보시면, 이걸 검색해서 하게 되면 가까운 커피숍을, 플레이스 찾으면 커피숍 쭉 나오겠죠. 근데 얘는 가까운 커피숍을 찾아서 나한테 알려줘요. 그게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얘한테는 이 가까운 커피숍 중에 A라는 커피숍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런 것들을 얘가 또 분석까지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해달라고 하면 이게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얘한테 질문을 던져서 얘가 찾아주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다고. 근데 나는 검색을 하게 되면 이게 진짜 맛집인지 이 칼국수지 이걸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다 섞어서 나오니까. 내가 일일이 음. 이거를 다 봐야 그렇죠. 일일이 봐야 되죠.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청강대 근처에 맛집 그 중에서 칼국수집을 찾아줘. 중국집을 찾아줘. 짬뽕 잘하는 곳을 찾아줘 하면은 그것만 딱 찾아주고 만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정확하네요. 더 정확하죠. 액수에 딱 필요한 만큼만 요하해서. 그렇죠. 더 그게 이 AI 비서가 훨씬 더 이제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나중에는 검색창이 없어질 때가 되고 그냥 비서가 다 장착이 돼서 비서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그 알고 있으면서 얘를 다뤄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다루잖아요. 그냥 호황이요. 그러면 이제 네. 속아 넘어가는 거고 내가 거짓 정보에 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어서 어떨 때는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얘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네, 질문을 맞아요. 던지는 거 네, 맞아. 그렇죠. 의미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얘가 내가 똑똑한 질문을 하면 똑똑한 답변을 특히 하고. 역사에 대한 것들을 얘가 좀 뒤섞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네, 역사는 특히. 그러네.
지역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연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나라 역사라든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특히 이제 잘 안 된 것 같아요. 깊게 아직 저장 예, 그렇죠. 인물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그런 거 역사가 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역사에 한번 해보시면 그래야 돼요. 만약에 얘한테 고려 시대에 세종대왕이 해시계를 만들고 고려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고려 시대로 나와요. 진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그럼 얘가 진짜 제대로 된 질문이면 세종대왕은 고려 시대 사람이 아니라 조선 시대 사람이고 조선 시대 4대 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그거를 이제 내가 모르면 진짜 얘 고려 시대에 세종대왕이 있었나? 할 정도로 믿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정확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질문하면 단순하게 대답을 하고 허황된 조금 이게 할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좀 거짓 정보를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질문을 던져도 그냥 가장 가까운 커피숍이 어디하고 이렇게 질문 던진 것보다 나는 이런 커피를 좋아하고 이런 브런치가 있는 커피숍을 찾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브런치 커피숍을 찾아줘 하면 훨씬 더 얘가 알아서 다 디테일하게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구글 제미나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폰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스토어를 한번 가보셔서 검색창에서 한번 제미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미나이 검색이 되시나요? 자, 검색을 제미나이 터치하시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거면 설치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거요. 별표 이렇게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열기로 되어 있으면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여기가 설치로 뜨시면 돼요. 제미나이 앱을 설치하면 되는 거죠? 예. 요렇게 생긴 거. 그렇게 생긴 거예요? 네. 그렇죠. 선생님 설치 안 됐어요. 설치 한번 해볼게요. 예. 타세요. 이 주전자가 제대로 안 올려가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주전자가 삐딱하게 지금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지금 제대로 안 꽂혀가지고 그게 안 되는구나. 예, 물 어쩜 식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설치 한번 해보시고 다 끝나면 설치하고 계시죠? 레강스 이렇게 그 닉네임 부르는구나 얘가. 예. 또 레강스 돼 있으니까 레강스라고 하는 폴더를 줘요. 한번 열기 누르면 이제 선생님 본인 계정으로 열릴 거예요.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계정으로 열긴 해주시면 되고 그럼 요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계정 로그인을 하시면 2.0 플래시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고 2.0 플래시 여기 했어요. 돼 있죠? 눌러야 돼요?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요까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선생님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들어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엔진 명령어를 수행하는 엔진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여기 2.0 플래시가 여기 눌러보면 여러 개가 이제 추가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8개월인가 6개월 동안 프로 버전을 무료로 쓸 수 있다고 해가지고 어제 유로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유로 기능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말풍선처럼 보이는 게 내가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채팅한 내용. 그 질문한 내용을 이렇게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선생님이 처음 설치했으니까 없겠죠. 하나도. 채팅에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질문해서 얘한테 물어봤었죠.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제가 그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제 그 기능이 이제 쓸 수 여기서 있게끔. 업그레이드가 이제 유료로 가는 거죠. 유료 프로로 가는 거, 프로 버전. 할 필요는 없는 예, 거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제미나이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이제 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 보시면 여기 본인 얼굴이 있는 게 이제 본인 계정이 로그인 됐다라는 게 보이시는 거고요. 클릭을 해 보면 본인 계정 지메일 계정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정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여기 서 있고요. 근데 설정 한번 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AI 제미나이 음성을 내가 여러 가지로 선택이 가능해요. 제미나이 음성을 눌러 보시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유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 화살표를 누르시면 목소리가 마음에 쏙 그렇게 드는 목소리를 찾을 때까지 카펠라. 천천히 탐색해보세요. 카펠라, 그 부담 갖지 다음에 마세요. 이클립스, 나중에 언제든 음성을 변경할 수 있어요. 다른 목소리가 오리온. 궁금하시다면 스와이프에서 계속 탐색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빛. 제게 기회를 주시거나 이 음성이 사용자님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사용자님의 선택을 받고 싶지만 음성을 고르는 건 쉽지는 않지. 제가 사용자님이 찾으시는 음성 저는 또 다른 목소리예요. 언제든 편하게 대화를 근데 나눠보세요. 들어보다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있는 제가 목소리가 가장 낫더라고요. 사용자님의 선택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저를 선택해서 대화를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니요, 유사. 유사. 사 네. 오리온. 전 유사 없는데. 맨 앞에. 맨 앞에가 이거는 에클리브로 나와요. 에클리브. 한번 가보세요. 옆으로 한 번씩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저는 들었을 때 얘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목소리 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얘를 선택을 해놓은 거고, 유사. 저는 얘를 선택을 해놓은 거고. 자, 그럼 이제 나와. 이걸 설치를 어떻게? 그냥 그 상태 놔두고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나오는데. 예. 그때 화살표 누르고 나오시면 되는 거고. 네. 그 외에는 이제 크게 뭐 손댈 건 없어요. 여기 화면에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글 우리가 얘를 이제 부를 때 우리가 구글 어시스턴트가 화면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이스 매치를 해줘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네. 어시스턴트 기능사 얘를 불러야 되잖아요.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음성으로 얘를 불러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구글 제미나이의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이 있잖아요. 요걸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이스 매치하는 게 있을 거예요. 헤이 구글 및 보이스 매치. 여기 지금 저는 이제 헤이 구글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구글 및 보이스 매치. 그걸 눌러야 돼. 또. 예, 그거를 한번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탐이라고 그럴까? 헤이 구글로 돼 있는. 그러니까 헤이 구글로 기본으로 돼 있는데 그 남자 이름 그 예, 돼 있죠. 탐 크루즈처럼 헤이탐. 돼 있죠. 여기 돼 있으니까 여기 밑에 꺼져 있어도 여기 되게끔 되어 있고 요거를 켜야 돼요. 이걸 켜야지만 구글 어시스턴트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를 부를 수 있는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동의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시켜야 돼요. 목소리를.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학습하겠다. 이거는 동의.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편안하게. 헤이 구글 감사 인사 쓰는 걸 도와줘 말하기. 한 번 더. 또 하세요. 헤이 구글 내일 날씨 어때? 또 한 번 더 하세요. 오케이 구글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해 줘. 다시 한 번 얘기해요. 오케이 구글 무지개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해 줘.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더. 오케이 구글 5분 타이머 맞춰줘. 자,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내 목소리가 목소리가 얘가 실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헤이 구글이든 오케이 구글 부르면 얘가 답을 할 거예요.
헤이 구글이라고 안 불러도 헤이 뭐라 하더라도 지가 벌써 지금 불러주시잖아요.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그러면 이걸로 이 기능을.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닫힌 상태에서 화면이 닫혔잖아요. 네.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제 한번 불러보세요. 헤이 구글. 그러면 뜨죠. 예. 이때 얘한테 질문을 던지면 얘가 뭔가를 해줘요. 헤이 구글이라고 안 불러도 되고 헤이 뭐라 켜도 상관없는데. 오케이 구글은 헤이 구글 이렇게 불러야죠. 일단 헤이 구글이라고. 네. 하시면. 땡큐. 카톡으로. 고마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이거를 켜는 거죠? 네, 선생님도 이걸 좀 켜주고 그 다음에 올려서 동의. 그 다음에 다시 땡큐. 한번 이제 학습시켜야 되잖아요. 동의.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헤이 구글 감사 인사 쓰는 걸 도와줘. 또 한 번, 이대로 또 한 번 더 헤이 해주세요. 구글 내일 날씨 어때? 말아. 됐죠? 또 한 번 뜬 거 그대로 얘기해 주시고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줘. 불러서 여기까지 부르면 오케이 구글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줘. 한 번 더 뜯고 마지막. 오케이 구글 5분 타이머 맞춰줘.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목소리가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다음 누르고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오케이 구글 헤이 구글이라고 부르시면 얘가 이제 뜰 거예요. 화면 닫고 다 나가고 나서도 한번 불러보세요. 헤이 구글 이걸로 오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제 답변을 누르면 여기가 얘기 나올 거고 제가 얘기한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 얘기한 지금 얘가 지금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됐어요. 자, 그럼 선생님도 그럼 잠깐만 선생님 지금 예. 그 상태에서 얘가 마지막으로 시간한테 대답을 했어요. 예. 고맙다 그러니까 이 웰컴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밑에 칸에서 이제 뭐 공유를 한다든가 이 글에 대한 공유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공유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 기능을 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쓰시면 되는 건데 아, 그 다음부터 또 이어서 질문하고 싶으시면 마이크 누르고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이건 듣는 거고 얘가 얘기한 거 내가 듣는 거고 듣는 거예요. 네, 그게? 듣는 거고 말로. 다시 또 질문하고 싶으시면 말 그걸 그 다음에 터치하는 뭘 어떤 파일을 첨부하고 싶으면 플러스 이제 이것도 수업을 다시 할게요. 예. 자 이제 보시면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이제 다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꺼져 있을 때 얘한테 오케이 구글, 헤이 구글 부르면 얘가 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대로 얘가 다 알아서 들어줘요. 그리고 헤이 구글이라고 부르면 말을 조금만 끊어줘도 얘는 바로 그냥 문장을 끊어버려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끊으시면 안 돼. 이 끊는 게 1초도 안 돼요. 얘가 인식을 말소리가 안 들려오는 게 이 소유자가 안 들려오면 바로 끊어서 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썼을 때 그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정확하게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 단어 문장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대로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함중성 있게. 얘가 얘기를 해야지 마이크가 끊어지지 않고 내가 말하는 걸 끊지 않고 얘가 넘어가요. 근데 조금만 말을 늦게 한번 이렇게 쳤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끊어버려요. 그게 불편해서 이거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저는. 예, 이게 요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면 얘는 끊긴 거예요. 그건 끊긴 거예요. 그건 끊겨요. 벌써 그거까지도 안 가요. 벌써 내가 말하는 게 이 소유자가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끊어진 거예요. 이런 미리 뭐 다른 몇 가지 내가 쭉 내 생각하는 걸 해놔놓고 말을 바로 음성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쓸 때 대부분 짧은 거 있잖아요. 2천역이 어디쯤 있어? 뭐 이럴 때 아니면은 무슨 청강대 위치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짧은 질문 있잖아요. 그런 거는 유용하게 쓰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길게 이제 뭔가 궁금해요. 생각도 좀 하면서 말하고 이게 연결이 안 돼. 그거는 불편해요 이게. 그게 연결이 안 돼. 예, 그런 마이크가 얘가 인식률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글을 쓰는 게 글을 쓰는 게 보면서 말하는 게 그때 되지만 아니면 타이핑을 내가 하든지
아니면 어디 타이핑한 거를 복사, 읽듯이 뭐 하시면 오히려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는, 얘가 지금 내가 뭘 물어봤지만, 그 물어본 것까지만 얘가 끊어서 벌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좋은 게 바로 음성으로 읽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아까 보세요. 여기까지 답은 해줬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얘가 또 질문 뭐라 하면 또 알려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끊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이어서 또 내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건 있어요. 이 채팅창이 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팅창에서는 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주제에 맞게끔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억에 답이 나오네요. 예,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거나 이런 단순하게 이런 걸 해도 되지만 플러스를 눌러서 사진을 찍든지 이미지를 불러오든지 이걸 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얘한테 질문을 던져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다른 기능들이 이제 또 플러스. 자, 보세요. 예, 플러스 누르면 얘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건지 갤러리 이미지를 불러올 건지 아니면 파일을 불러올 건지 파일이면 PDF 파일이요.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 같은 걸 불러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는 클라우드 공간이에요. 클라우드 공간. 그러면 이게 구글이잖아요. 그럼 구글 드라이브 계정 안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불러와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딥 리서치라고 해서 심층적인 대답을 얻으려면 여기를 클릭을 해서 내가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제가 이제 아까 했던 게 뭐냐면, 아까 했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였어요. 뭐냐면, 이거였는데, 얘가 한번 여기 들어가면 조금 이게 화면이 끊어져서, 자, 보세요. 제가 화면이 안 나오네 또?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속도가 너무 느리네. 이제 나왔죠? 또 넘어갔어. 자, 이 사진을 올려서 이 사진을 분석해서 감성적인 블로그 글을 써주세요. 중년들을 대상으로 감성적이고 친절한 글을 써주세요. 이때 제목, 슬로건, 해시태그도 같이 써주세요. 네이버 SEO와 C랭크 로직을 적용해서 써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때요? 글을 이렇게 제목도 써주고 슬로건도 써주고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50대 중년들이 생각하는 어떤 느낌대로.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 글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블로그 글을 써줬죠. 그다음에 해시태그까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내려가서 또 뭘 했냐면 사진을 이제 스케치로 바꿔달라니까 얘가 좀 인식을 조금 못한 것 같아요. 다른 그림으로 만들어줬고 다시 이제 수척을 했더니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을 이제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이 사진에 대한 내가 블로그를 쓰고 싶다 그러면 블로그를 쓰면 되는데 이런 블로그 글을 쓰셔도 되고 그래서 사진을 분석해서 어떤 시를 써달라고 얘 사진을 가지고 시를 써달라고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해보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자 갤러리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 지금 올라오면서 사진을 하나 지금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걸 찍었는데 이거 사진 불러와서 지금 저거는 쓰는 2.5%라고 나오네요. 아까는 우리 2.0으로 들어갔잖아요. 플래시. 자, 플래시로 지금 바꿔놓을게요. 다시. 자, 플러스 여기서 해서 새로운 창에서 지금 갤러리에서 지금 제가 여기 올라오다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그냥 불러볼게요. 첨부된 사진을 분석해서 자, 벌써 이제 더 넘어가 버렸어요. 네, 사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한국의 늦봄이나 초여름의 풍경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붙었겠죠. 그 다음에 사진을 분석해서 포토 에세이를 작성해줘.
흐린 날의 정원 산책, 회색빛 하늘 아래 짙푸른 녹음. 자, 이렇게 해서 얘가 포토 에세이를 써줬어요. 그죠? 근데 이 포토 에세이를 아까처럼 중년 감성에 맞게끔 포토 에세이를 써달라고 하면 얘가 또 다르게 쓰겠죠? 예. 위 사진에 포토 에세이를 작성을 하는데 중년 감성으로 작성을 해줘. 젖은 듯 촉촉한 오후, 굽이진 길섬에 기대어 흐릿한 하늘 아래 짙어진 녹음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오후. 번들거리는 보도블록 위로.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사진을 이쁘게 계속 찍어 놓으시면 이 사진에 대한 감성을 선생님들이 나는 이런 주제로 해서 계속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나의 포토 에세이집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블로그를 내가 한다 그러면 블로그 글로 얘를 승화시켜서 블로그에다가 나만의 SNS를 또 글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보고서 쇼폼 영상 만들 수 있게끔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만약에 길게 써주네요. 포토 에세이니까, 포토 에세이잖아. 에세이집이잖아. 만약에 이거를 위 사진을 분석해서 멋진 시를 작성해줘. 수빈한 오후의 정원, 회색빛 얇은 장막. 시는 좀 짧게 써줬죠? 얘 시도 되게 길게 써줬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요약해서 그러면 몇 장? 그러면 만약에, 몇 장이에요? 그쵸. 간단하게. 위 내용을 요약해줘. 흐린 오후, 촉촉한 정원의 풍경을 담은 사진입니다. 굽이진 돌길 옆으로 싱그러운 녹음. 이렇게 완전히 요약을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를, 이런 시도 있지만 짧은 시를 써줘로 해놓으면 짧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면 되는 거고, 사진을 찍어서 뭔가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한테 지금 저거를 한글로 답했지만 영어로 답해달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거 안에서 그림을 바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얘는 이미젠3라는 AI 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려달라고 하면 위 내용을 분석해서 멋진 그림을 그려줘. 이거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럼 선생님이 챗 GPT 제미나이, 그거. 요청하신 멋진 그림입니다. 걔는 바로 거기서 못 그리고요. 걔는 달리 3로 가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럼 얘는 텍스트만 이미지로도 분석도 가능하고 이런 거 다 가능한데 그림을 바로 그릴 수는 없고. 그러면 제가 그려달라고 하면 그려주기는 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달리 3를 불러와서 얘도 그려줘요. 해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분석해서 얘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내가 사진을 저는 아까 올렸을 때 이 사진을 올렸지만 이제 내용을 얘가 포토 에세이도 써주고 시도 써줬잖아요. 다 해줬더니 그냥 간단하게 지금 그냥 크게 요청한 건 안 했어요. 그냥 분석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문만 던졌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그림을 바로 그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시면 플러스 버튼에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도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불러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PDF 파일 같은 걸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제 파일을 눌러서 내 스마트폰 안에 있는 PDF 파일을 하나 불러와 볼게요. 여기 AI 저작권 안내서라는 게 혹시 있는데 얘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굉장히 큰가? 다 불러왔어요. 이제 다 불러왔죠? 여기 불렀으면 PDF 파일이라고 다시 불러서 첨부된 파일을 분석해서 보고서 자료로 만들어줘. 자, 이제 분석을 해줘, 얘가. 네, 첨부된 PDF 파일을 분석하여 보고서 자료. 자, 이렇게 해서 보고서 제목, 그 다음 서론, 본론,
쭉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주고 소스는 뭐다? 아까 불러왔던 이 생성 A 저작권 안내서를 분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내가 이 긴 PDF 파일을 다 읽어볼 필요도 없고 내가 요약해달라면 요약도 해주는 거고 얘는 지금 보고서 형태로 지금 만들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만약에 어떤 뭐 도표로 만들어줘. 그럼 도표로도 만들어줄 거예요. 표로 보기 편하게 그 위 내용을 보기 편하게 도표로 만들어줘.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앞서 공을 바탕으로 보고서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 목 생성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도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작업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제미나이 하나만 가지고도 선생님이 그림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어떤 사진이나 파일을 불러와서 분석 요약, 그 다음에 시를 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제미나이를 잘 활용하시면 뒤로 가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배울 거란 말이에요. 사진을 찍고 배우는 걸 하면서 선생님이 감성적인 시를 쓰고 시를 분석을 하고 포토 에세이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거니까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는 사진을 틈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찍으세요. 저는 이제 사진을 그냥 편하게 그냥 찍고 요즘에 찍고 있거든요. 그냥 그러면은 그 앱을 AI 앱을 여러 개 뭐 할 필요는 없네요. 아니요, 꼭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각의 용도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여기서 요청했는데 여기서 요청이 안 들어줄 수도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챗GPT로 가서 또 거기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쓰는 엔진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석 서로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챗GPT에서 해보고 제미나이에서 해봤을 때 내가 원하는 답이 나는 챗GPT가 나. 그럼 챗GPT에서 이번 질문은 챗GPT가 낫고 다음 질문을 했더니 이번에 또 제미나이가 낫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챗GPT도 괜찮긴 한데 제미나이가 훨씬 더 좋네. 내가 원하는 비교로 선생님이 쓰시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쓰시면 돼요. 챗GPT도 하시면 되고 뭐 어느 게 챗GPT도 지금 들어가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네요. 챗GPT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챗GPT 앱도 있는데 이제 챗GPT 앱도 구글 여기 쓰시면 자 여기 보시면 챗GPT가 예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앱이 없었어요. 앱이 없었다가 이게 이제 요렇게 생긴 거, 요 하얀색 바탕에 요게 챗GPT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 비슷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한번 가보면 플레이스토어에 눌러서 더보기 검색 돋보기 눌러서 여기다가 챗GPT 한번 쳐볼게요. 다시 한번 챗GPT 치었을 때 여기 보세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원래 건데 비슷한 게 생긴 게 많아요. 그림 이미지가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막 이래요. 저런 거는 뭐예요? 회사 좀 다 틀린 거죠. 같은 AI 앱이에요? 또 AI 앱이에요. 챗봇 다른 어떤 채팅 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 요게 보시면 오픈 AI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오픈 AI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오픈 AI 선생님들 그럼 요걸 설치하시면 돼요. 이걸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어보면 화면이 비슷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비슷하죠? 챗GPT 여기 이 섬 두 개가 여기는 내가 지금까지 채팅했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고 채팅했던 그 다음에 여기서 쓸 수 있는 또 다양한 챗봇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 달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만든 챗봇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챗봇도 갖다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 왼쪽에 아까는 플러스였지만 여기는 이미지처럼 생긴 걸 클릭을 하게 되면 사진, 카메라,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크 음성으로 되어 있고 여기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거는 라이브 채팅이에요. 제미나이도 똑같아요. 제미나이도 이걸 했을 때 아주 많이 느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미지 파일 카메라 불러오는 거고 마이크 있고 여기 물결 표시 있는 거 요게 누르면 라이브 채팅이에요.
그러면 라이브 채팅을 하게 되면 얘랑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너는 생성형 AI인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럼 얘가 이제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얘기 물어볼게요. 지금 서로 답변이 좀 느려서 얘가 지금 나오는 게 좀 느린데. 나중에 할게요. 나가서 처음 다시 이렇게 해서 너 이름이 뭐야? 저는 제미나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혹시 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너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돼? 저를 부르실 때는 제미나이 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혹시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제미나이 대신 엘사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아? 제미나이 대신 엘사라고 부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제미나이로 응답해 드릴게요. 혹시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날씨가 좋고 봄인데 지금 봄에 한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인지 추천해 줄 수 있어? 한국은 봄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봄꽃 축제가 열리는 곳도 많고 따뜻한 날씨에 산책하기 좋은 곳도 많죠. 혹시 어떤 스타일의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예를 들어 꽃 구경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걸 좋아하시나요? 나는 꽃구경도 좋고 자연 속에 있는 것도 좋지만 캠핑을 하는 게 상당히 좋아. 그래서 캠핑할 수 있는 장소 한 2군데만 소개시켜 줘. 캠핑을 좋아하시는군요. 봄바람을 맞으며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정말 많아요. 먼저 서울 근교에는 북한강을 바라보며 캠핑을 할 수 있는 밤벌유원지 캠핑장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시면 탁 트인 바다를 보며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몽산포 오션 캠핑장도 추천드려요. 두 곳 모두 자연 속에서 힐링하기 좋은 곳이죠. 알았어. 오케이. 좋아. 그럼 딴 데 또 이야기하면 딴 걸 또 추천할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질문을 던졌지만 이 질문 던진 게 여기 글로 다 텍스트로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지금 이걸 제가 공유하든지 하고 싶으면 밑에 거를 또 이제 예, 새로 라이브로 계속 얘랑 대화 나누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 질문만 해도 되지만 라이브 채팅은 이제 그것도 가능해. 통역을 해달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영어로 얘기해줘. 그럼 내가 영어권에 날아갔을 때 보여주면 돼. 영어로 얘가 아까처럼 말로 했잖아요. 영어로 다 얘기를 해줘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영어권에 있던 그 사람한테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영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난 영어를 못해. 친구한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영어로 이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대신 말해줘. 내가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다 영어로 네가 얘기를 해줘. 그러면 이제 얘가 앞으로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영어로 얘기해 줄게. 그러면 LA 도착을 했는데 라스베가스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는지 자세하게 이 사람한테 영어로 얘기해줘. 그러면 얘가 라이브로 영어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한테 다시 한번 지금부터 들리는 얘기로는 한국어로 답을 해줘. 그러면 얘한테 딱 해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들어오겠죠. 물론 통역 앱이 있어서 통역 앱으로 화면을 양쪽 다 켜놓고 하는 통역 앱을 쓰면 훨씬 더 편하긴 하겠지만 얘한테 이제 라이브 채팅을 하면서 해놓으면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훨씬 더 나중에라도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라이브 채팅할 때는 그러면 상대 다른 사람 목소리도 얘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인식을 하는 거죠.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주체인 내가 일단 하니까. 그렇죠. 라이브 채팅하는 거니까 목소리를 인식하고 안 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미나이를 이렇게 라이브 채팅 그 다음에 플러스 눌러서 카메라, 갤러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톡방에다가 내가 질문한 것들을 이렇게 답이 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공유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공유로 바로 눌러서 공유를 하셔도 되는. 이거 누르면 공유창이 뜨겠죠? 링크가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링크창이 이렇게 뜰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공유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를 그냥 이 글을 복사해서
바로 클립보드에 복사했으니까 복사 붙여넣기 창을 가셔서 카톡으로 가시든 문자로 가시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마이크는 얘가 내 목소리 인식해서 나하고만 대화할 수 있는 거고 아이들은 여러 사람 같이 다 내 목소리를 인식을 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목소리를 들어오게 돼. 제가 아마 그거 불러도 아마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요? 예, 예. 오케이 구글 부르면 여기서도 되지만 거기서도 쓸 수 있어. 아마 비슷하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 목소리가 얘가 인식을 하겠죠. 더 주로 그렇게 하고 라이브로 이렇게 얘가 쓸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미나이만 가지고도 선생님 재미있는 기능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간단한 명령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헤이 구글, 오케이 구글 불러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로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거, 깊이 있는 음성, 텍스트, 이미지까지 한번 넣어서 사진도 찍어보시고 번역도 해보시고 사진 찍어서 번역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더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 리튼은 뭐예요? 리튼도 우리나라 AI 채팅 봇이에요. 우리나라 거예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리튼도 한번 해보고 리튼도 원하시면 리튼도 우리나라 거거든요. 리튼은 우리나라 거니까 리튼도 좋아요. 리튼도 단순히 AI 챗봇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기능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검색, 비교, 요약, 유튜브 채널 링크까지도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 뭐 블로그 글 쓰는 것도 가능하고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리튼도 좋습니다. 리튼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